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오픈 채팅 제품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 김초은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소개드릴 카카오톡 안에서 오픈 채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청사진과 그 변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픈 채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 팀에서 생각한 개선점, 그 개선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오픈 채팅의 모습을 공유드리고 이 새로운 오픈 채팅을 발견할 수 있는 지면인 지금 탭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은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실시간성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톡의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취업이나 재테크, 자기계발 관련 정보를 얻기도 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구단을 응원하기도 하고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길 길드를 찾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오픈 채팅이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 대비 가지고 있는 강점은 카톡 안에 들어있는 채팅형 커뮤니티로서 톡이라는 가장 접근성 좋은 툴 안에서 정보를 빠르게 실시간성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이 톡 안의 커뮤니티로서 보완해야 할 가장 주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톡의 커뮤니티 서비스로 오픈 채팅도 그동안 많은 기능을 추가해 왔습니다. 방장의 운영 관련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부방장 수를 늘리거나 관리자만 말하기 기능도 추가했고 참여자분들이 오픈 채팅방을 더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게끔 채팅방 주제를 분류하는 카테고리 기능도 얼마 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경험도 커뮤니티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변화를 이제는 꾀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장님들이 방을 운영하실 때 또 정보를 받아보는 참여자 입장에서 오픈 채팅이 커뮤니티로서 잘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팀에서 생각한 가장 주요한 개선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선점은 정보의 휘발성입니다.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하다 보면 초반부터 활동했던 사람들과 나중에 오픈 채팅방에 입장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방금 전에 주고받았던 질문이나 토픽이었는데 새로 입장한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고독한 춘식이 사진방에서 춘식이 사진을 전송했는데 조금 후 들어온 참여자가 춘식이 사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죠.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 유사한 발화가 반복되면 기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알림이나 메시지에 대한 피로로 이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들어와 이전 대화의 맥락을 모르고 활동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발화나 질문을 자유롭게 하는데 심리적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팀은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가 아카이빙 되는 새로운 타입의 오픈 채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기존 채팅방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고 발화라는 비교적 적극적이고 심리적 부담이 있는 액션을 수행하기 전 아카이빙 된 내용을 탐색하면서 내가 궁금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제공하는 오픈 채팅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보의 아카이빙입니다. 두 번째 보완하고 싶었던 부분은 오픈 채팅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폐쇄성입니다. 오픈 채팅에서 수많은 주옥 같은 대화가 오가지만 이 정보를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채팅방 밖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채팅방 입장 전에 어떤 대화가 있는지 미리 분위기 파악을 하기 어렵고 오픈 채팅을 열심히 운영하는 방장님 입장에서는 이 방이 정말 유용한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오픈 채팅을 검색하거나 추천하는 씬에서 보여지는 정보들은 제목이나 설명이 전부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채팅방에서 오가는 정보를 나눌 수 없어 채팅방 밖의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입장 시 방장분들이 채팅방 홍보를 위해 하트를 눌러달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채팅방 순위도 문의를 많이 주실 만큼 오픈 채팅방 홍보는 방장님들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럼 오픈 채팅의 퀄리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화 그 자체의 퀄리티와 정보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오픈 채팅의 가장 큰 두 번째 특징은 참여하지 않아도 대화를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채팅에서 오가는 정보가 축약되어 있는 대화. 새로운 타입의 오픈 채팅에서는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도 대화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대화가 아카이빙되고 모두에게 공개되는 타입의 커뮤니티 오픈 채팅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우리 커뮤니티를 홍보하고 정보를 나누고 싶은 방장님이나 참여자분들은 새로운 커뮤니티 타입을 선택해 주세요. 나는 프라이빗하게 참여자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싶다고 한다면 기존의 오픈 채팅을 그대로 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커뮤니티 타입의 오픈 채팅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대화 내용이 90일까지 저장되어서 새로 들어온 참여자들은 최대 90일 이전의 대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화, 즉 콘텐츠에 대한 부분인데요. 콘텐츠성으로 오가는 정보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말 그대로 대화가 콘텐츠가 되고 정보성이 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채팅 중 참여자 간의 인터랙션이 일어날 때를 유의미한 정보의 기준으로 보았고, 채팅방 안에서 원글과 댓글이 페어가 되는 댓글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주제별 맥락에 맞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분류하는 댓글 기능으로 사용자 간 인터랙션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기존 답장 기능을 일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새로운 댓글 기능은 동일하게 말풍선을 스와이프하거나 롱탭해서 작성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고, 원글이 되는 말풍선의 타래 형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감으로써 각 주제에 맞게 대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특정 주제에 맞게 원글과 댓글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되고, 만일 이 댓글 상세창에서의 정보를 메인 대화방으로도 전송하고 싶다면 채팅방으로 함께 전송을 선택해 기존 답장과 동일한 UI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와 글을 분류해 볼 수 있는 장치로 채팅방 상단의 댓글 UI를 선택해서 해당 대화방에서 오간 원글과 댓글의 모든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댓글 달린 메시지 모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우상단 댓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 타래들을 모두 볼 수 있고, 내가 멘션된 글에 대한 확인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커뮤니티형 오픈 채팅과 댓글이라는 두 가지 제품 소개를 마쳤는데요.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원글과 댓글 모음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톡의 3탭이 톡 안에서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UGC들을 모아보는 지금이라는 제품으로 새롭게 선보일 텐데요. 오픈 채팅 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내가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 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하단에서는 위 말씀드린 커뮤니티의 콘텐츠, 즉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원글과 댓글 모음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탭의 피드를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탭의 오픈 채팅 탭을 탐색하시면 커뮤니티에 대한 기본 정보가 보여집니다. 커뮤니티 채팅에 대한 제목, 카테고리 등이 먼저 보여지고, 해당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원글과 댓글의 묶음이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피드를 발견해서 피드를 누르게 되면 더 많은 댓글을 상세 페이지에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을 탐색했을 때 커뮤니티에 참여할 만한 괜찮은 정보가 오간다고 생각되면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이 이전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 타입에 새롭게 참여가 되는 흐름입니다. 사용자의 관심에 맞게 개인 맞춤형 피드를 제공하기 위한 AI 추천 기술 관련된 소개는 제 발표 이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공될 새로운 타입의 커뮤니티, 댓글 기능, 그리고 이 콘텐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금 탭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추천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범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소개해 주신 지금 탭의 피드 영역에 추천을 제공하기 위한 AI 추천 시스템을 실제 서비스 오픈 전에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오픈 채팅의 공개 커뮤니티 추천 시스템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 아무런 사용자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AI 추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서비스가 오픈된 직후부터는 이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고 고도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저희의 고민과 해답을 4개의 주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인 새로운 추천, 새로운 도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오픈 채팅의 공개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구어체의 사용자 대화입니다. 모든 대화가 추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상단에 사진 형태의 메시지가 있고 하단에 여러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린 메시지만이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지금 탭에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추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구어체 대화를 하나의 콘텐츠로서 추천하는 것은 어디서도 시도된 적 없고 저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사용자에게 추천되는 콘텐츠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상단에는 메시지가 속한 공개 커뮤니티 채팅방의 이름과 주제가 표시됩니다. 가운데에는 추천의 대상인 댓글이 달린 메시지가 자리하고 그 아래에는 메시지에 달린 여러 댓글 중 대표 댓글 하나를 선택해서 추천 콘텐츠에 함께 표시합니다. 메시지나 댓글은 텍스트나 이미지 타입인 경우만을 추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추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비스 오픈 전에 저희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메시지와 댓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추천하는데 멀티 스테이지 추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거대한 추천 풀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와 랭커의 투 스테이지 구조에 대표 댓글을 선택하는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캔디데이터 제너레이터는 수억 개의 추천 가능한 메시지 풀에서 각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메시지 수백 개를 빠르게 추려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선별된 수백 개의 메시지마다 함께 보여줬을 때 클릭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댓글을 선택하여 메시지와 조합합니다. 마지막 랭커 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수백 개의 후보 콘텐츠 중에 사용자가 가장 좋아할 만한 순서로 랭킹하여 최종 수십 개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친 최종 추천 결과가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지금 탭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지금 탭에서 수십 개의 콘텐츠만 추천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추천이 전부 소진되면 같은 과정으로 다시 추천 결과를 제공하여 끝없는 추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단계 시스템 중 첫 번째인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를 편의상 앞글자만 따서 CG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표는 전체 시스템 속에서 CG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CG의 역할은 수억 개의 메시지 중에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후보 메시지 수백 개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찾지 못하면 랭커가 아무리 잘해도 좋은 추천이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높은 리콜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CG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CG 단계에서의 목표를 사용자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메시지를 선별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추천의 실마리는 보통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신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용자는 재방문율이 높다와 같은 패턴을 발견하고 추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분석할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 대신 어떤 추천이 재방문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CG 설계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메시지 추천의 특성상 추천의 시의성이 사용자의 만족과 재방문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오래된 메시지보다는 최신의 메시지를, 끝나버린 대화보다는 살아있는 대화의 메시지를 추천받을 때 사용자는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재방문할 것이다. 이 가설을 실현하기 위해 CG가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첫째로, 최신성을 보장하기 위해 CG는 새로운 대화가 발생하는 즉시 관심사가 일치하는 사용자를 위한 추천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CG는 새롭게 떠오르는 살아있는 트렌드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추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CG는 채팅 메시지라는 특수한 추천 대상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앞서 정의한 CG 조건들을 기준으로 저희는 4가지 종류의 알고리즘을 검토했습니다. MF 같은 전통적인 아이디 기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모델 학습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대화의 메시지를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시그립 같은 콘텐트 베이스드 모델은 구어체의 한국어 대화로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모델이 채팅 메시지 추천에 적합한지는 서비스가 오픈하기 전에는 알 수 없어서 CG 알고리즘으로는 제외했습니다.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은 관심사에 맞는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해당 메시지를 바로 추천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 메시지를 잘 추천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 발견에 가장 확실한 인기 급상승 메시지 추천 모델을 더해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선택한 이 2가지 CG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G인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로 저희가 선택한 것은 바로 트위터에서 발표한 인메모리 그래프 추천 모델인 그래프젯입니다. 그래프젯의 핵심 기술과 기대 효과는 크게 3가지입니다. 그래프젯은 그래프 전체를 단일 머신 메모리에 저장해서 매우 빠른 추천 속도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래프의 엣지를 추가할 수 있어서 방금 일어난 사용자의 반응까지도 바로 추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엣지 관리를 통해 추천의 최신성을 보장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그래프젯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구성하고 추천을 만들어내는지 그 구체적인 동작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프젯의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리면 사용자와 메시지를 각각 그래프의 노드로 취급합니다. 사용자가 메시지에 반응을 하면 그 즉시 두 노드 사이에 엣지가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프젯이 실시간으로 새로 발생한 대화를 추천할 수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전체 사용자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어느 정도 쌓이면 우측 그래프처럼 형성됩니다. 이 그래프에 랜덤워크라는 기술을 적용하면 개인화된 메시지 추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프를 랜덤으로 돌아다니는 방법인데요. 이 랜덤워크를 통한 개인화 추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프의 나의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나에 연결된 반응인 엣지들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골라서 무작위로 따라가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길이 하나뿐이므로 첫 번째 메시지에 도달합니다. 메시지에 도달하면 방문 횟수를 카운트하는데요. 나와 연결된 메시지는 이미 내가 반응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방문 횟수를 세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첫 번째 메시지에 반응한 다른 사용자 중에서 랜덤으로 한 명을 선택해서 이동하고 또 그 사용자가 반응한 메시지 중에서 랜덤으로 선택해서 방문합니다. 그럼 그림처럼 세 번째 메시지에 방문했으므로 방문 횟수를 1 증가시킵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결된 메시지들의 방문 횟수를 카운트합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랜덤워크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나에게서 너무 멀리 벗어나게 돼서 관련도가 매우 떨어지는 메시지들을 방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내 취향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가끔씩 나에게로 랜덤으로 복귀합니다. 나에게로 복귀한 이후에도 다시 계속해서 탐색과 복귀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수만 번에서 수십만 번 반복한 후에 방문 횟수가 많은 순으로 상위 수백 개의 메시지를 추천 후보군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프 베이스드 CG인 그래프젯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프젯은 저희가 세운 CG의 두 번째 조건인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 메시지를 확실하게 추천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두 번째 CG로 인기 급상승 메시지 추천을 도입합니다. 이 모델의 역할은 개인화를 넘어 커뮤니티 전체에서 지금 막 주목받기 시작하는 메시지를 발견하여 추천하는 것입니다. 인기 급상승 메시지 추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파치 드루이드를 활용합니다. 드루이드는 시간을 조건으로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 수를 집계하는 쿼리가 매우 빠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프카로 들어오는 메시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을 드루이드가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수백 개의 인기 급상승 메시지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드루이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커뮤니티의 화제를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G를 통해 수억 개의 메시지 중에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수백 개의 메시지 후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멀티 스테이지 추천의 두 번째 단계인 대표 댓글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 목표는 CG 단계에서 선별한 각각의 메시지들의 클릭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의 댓글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메시지별 대표 댓글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지의 댓글들 중에서 어떤 댓글을 대표로 선택하는 것이 콘텐츠의 클릭률을 극대화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댓글들을 여러 번 사용자에게 노출하면서 얼마나 클릭되는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각 댓글을 10번씩 노출한 결과 가운데 있는 댓글 2번의 클릭률이 가장 높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클릭률이 가장 높은 2번 댓글만 계속해서 대표 댓글로 선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클릭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댓글 1번을 더 노출시킬 경우 댓글 1번의 클릭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새로운 댓글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계속 댓글 2번만을 대표 댓글로 선택할지 아니면 새로운 댓글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성과의 활용과 새로운 가능성 탐색 사이의 딜레마이며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활용과 탐색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멀티암드 밴딧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멀티암드 밴딧의 목표는 활용과 탐색 이 두 가지 행동의 균형을 최적으로 찾아 전체 클릭률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감으로 현재 성과를 얼마나 활용하고 언제 얼마나 탐색해야 하는지를 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멀티암드 밴딧은 수학적인 원리에 따라 이를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저희의 목표인 클릭률 극대화를 달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 스테이지 추천의 마지막 단계인 랭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두 단계를 통해 저희는 수백 개의 매력적인 콘텐츠 후보를 만들어냈습니다. 랭커는 바로 이 수백 개의 콘텐츠 후보들 중에서 사용자가 가장 좋아할 만한 수십 개의 콘텐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처럼 랭커는 사용자와 후보 콘텐츠가 주어지면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확률을 예측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즉, 랭커는 단순히 클릭할 확률이 높은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사용성을 고려한 정교한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교한 추천을 위해서는 보통 복잡한 딥러닝 모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이라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사용자 행동 데이터가 없어 딥러닝 랭킹 모델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랭커를 두 단계로 나누어 발전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페이지 1 단계인 서비스 오픈 초기에는 학습 데이터가 전혀 필요 없는 랭커인 RRF 기법으로 먼저 랭킹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행동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페이지 2 단계에서는 곧바로 정교한 뉴럴 랭커를 도입하여 추천 품질을 빠르게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AI 추천 시스템의 3가지 핵심 단계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또 다른 중요한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추천 응답 속도와 품질의 균형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지금 탭에 진입하는 순간 추천은 즉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추천 응답이 느려 화면 로딩이 지연된다면 사용자 경험은 크게 저하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30ms, 즉 0.03초라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추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실상 30ms의 속도로는 고품질의 실시간 개인화 추천을 제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속도를 위해 추천 결과를 미리 계산해서 저장해 두고 필요시 꺼내와서 리턴하는 저장 기반 추천을 사용한다면 30ms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시간 사용자의 반응을 추천에 반영하지 못해 추천 품질이 저하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끊임없이 제공해야 하는 추천인데 빠른 속도를 위해 품질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희는 속도와 품질을 모두 잡기 위해서 2가지 추천 방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탭에 처음 진입할 때는 30ms라는 극한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저장 기반 추천으로 SLA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화 품질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은 수의 추천만 제공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스크롤을 더 내리는 경우에는 추천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높은 품질의 개인화 추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때 추천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추천 요청을 필요한 시점보다 조금 먼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는 탭에 진입하는 순간 빠른 속도로 첫 추천을 만나고 스크롤을 내릴수록 자신에게 더 잘 맞는 풍부한 추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픈 채팅의 공개 커뮤니티에 추천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인 준비를 했는지 그 과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리고 있는 로드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추천 시스템을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오픈 초기인 페이지 1에서는 안정적으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시간 인기 추천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인화 추천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가 쌓이는 시점인 페이지 2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인화 추천을 도입합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그래프 기반 추천, MAB를 활용한 대표 댓글 선택, 그리고 RRF 랭커를 추가로 도입하여 사용자 맞춤형 추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3에서는 충분한 사용자 데이터가 쌓이는 시점에 맞춰 더 정교한 딥러닝 기반의 뉴럴 랭커를 도입해 개인화 추천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A/B 테스트를 통해 모델을 개선하면서 사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비스가 오픈되기 전 아무런 사용자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AI 추천 시스템을 준비해 왔는지와 서비스가 오픈된 직후부터는 이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고 고도화시켜 나갈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